네, 안녕하세요. 수지의과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어, 이제 벌써 고2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설날, 전날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1학기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어떤 설명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1학년 위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원의 선택권이 이제 학생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어떠한 성적이 나오느냐, 학생들이 느끼기에 그 선생님이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3월 2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모의고사 진행하고 3월 2일 날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이제 이미 겨울방학 그 설명회 때 진행된 부분인데 한 번 더 리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1과 고2의 내신 대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래도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고1과 고2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렌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1이라고 해서 트렌디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데 고2가 조금 더 훨씬 더 트렌드합니다. 뭐냐면 올해 나왔던 교육청 문항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각 학교별로 출제가 되는 어떤 특징들이 많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총고는 홍총고스럽고 풍덕고는 풍덕고스럽고 이런 느낌들이 많이 지워진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홍총고 학생들이라면 우리 학교가 홍총고라서 학교 시험이 제일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풍덕고가 제일 미친 듯이 어렵게 낸 적이 제일 많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수지고가 정신 나가는 수준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정신 나가는 수준으로 출제돼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커다란 학교별 굉장한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2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이제 수능 시험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벌써 나왔던 그 문항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에 나왔던 수원 문항들은 1학기 시험 범위가 됩니다. 올해도 진행이 되겠죠? 그럼 올해 보는 3월 모의고사 문항도 어떻게 될까요? 네, 당장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분석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도와주겠죠. 그래서 당장 3월 모의고사 나오면 고3에 대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열심히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수업 시간에 따로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영상으로도 수원, 수투, 선택 과목까지 다 꼼꼼하게 분석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EBS, 고3 수준으로의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EBS를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면 진짜 말 그대로 고3이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연계 교재뿐만 아니라 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학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연계 교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4주 특강,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EBS 엔제, 그다음에 EBS 모의고사 등을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시중 문제집이 전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시중 문제집도 당연히 어느 정도 수준으로의 학습은 필요합니다.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센이라든지 뭐 고쟁이 같은 것들을 풀어봄으로써 실력을 어느 이상 끌어올려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를 진행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희 반의 목표는 1등급이고 그다음에 100점, 뭐 전교권 학생들을 목표로 하는 반이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EBS가 중요하다. 실제로 풍덕고등학교, 수지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출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EBS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 뭐 신봉고등학교 기출들이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겨울방학 때도 진행했던 부분인데 작년 기출들 열심히 분석을 해봐도 어느 학교이든지 간에 EBS는 꽤 유의미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같은 것들 열심히 보시면 자, 확통도 똑같고 수원도 똑같거든요. 네, EBS 문항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0일부터 해서 이제 2월 20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EBS 교재들을 만들 겁니다. EBS 분석서도 만들 거고 EBS 변형 문제집도 제공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원본 문항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 있어요. 저희 팀도 있고 제가 외주 맡긴 것도 있고 이래서 EBS 변형 문제는 정말 충분히 많이 풀어볼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라.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올해 수능 특강만 풀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여러 수능 특강 문항들을 좀 열심히 풀어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거일 거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가끔씩 이제 이 선택 과목이 이제 현재 학교에서 확통이 아니라 기하를 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뭐 서원고라든지 뭐 보종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하와 벡터를 이제 내신으로 할 때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내신 대비가 전 특별히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아직 중간고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중간고사만 봐도 이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는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료와 영상으로 촬영된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할 거예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네임드 교육청 문제는 꼼꼼하게. 사실 지금 이제 여기 홍천고 문제를 넣어놨는데 사실은 다른 학교는 이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다른 학교는 그냥 최근 문항들이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조금 특징 있는 학교가 홍천고등학교이긴 해요. 홍천고등학교는 아무리 과거 기출이어도 좀 의미가 있었고 유의미한 문항들이면 많이 출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다른 학교 똑같습니다. 가끔씩 어떤 학교 쌤들은 갑자기 사관학교 경찰대 문항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학습을 할 때 함부로 예측해서 하면 안 돼요.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최상위권, 극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항상 촘촘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뭐 성북고등학교도 출제가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교육청 문항을 분석해보면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이런 아이디어 안에서 이런 문항들이 출제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드리거든요, 나름. 사실 학습자 입장에서 거기까지 알 필요 있을까 싶은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에 호기심도 있고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하고 싶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싶다면 뭐 이런 이야기도 뭐라고 해야 될까, 편견 없이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드렸지만 최근 교육청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각종 변형 문항들 제가 충분히 제공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네, 수지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컨텐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1학년 때랑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하던 대로 네, 진행을 합니다. 다만 딱 이거겠죠. 조금 더 강조되는 거, 좀 더 양도 많고 훨씬 강조되는 게 이 교평사경과 EBS 자료가 훨씬 더 강조되겠죠. 이전보다.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이 교평사경과 EBS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 두 개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하셔야 되겠죠. 자, 1순위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파이널까지. 자, 파이널은 철저하게 학교별로 다 제공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에 딱 하나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수업용 교재를 따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이전의 교재들은 사실상 물론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과제로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확실히 1학년보다 2학년이 그 학습해야 되는 양이 정말 말 그대로 방대합니다. 정말로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대한 양을 학생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결해 주고자 제공된 교재에서의 핵심 문항,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초고난이도 문항을 따로 정리되어 있는 수업용 교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과제용 교재를 하면서 일종의 이회독이 되는 거죠. 주요 문항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과제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럼 결국에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뭐 사실 여기까지 오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시험 전날이라든지 시험 전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시험 전날이라든지 시험이 별로 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뭐 1주, 2주 전이라든지 그때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교재로 제가 좀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달별로 제공이 될 것 같고 뭐 3월에 뭐 책이 2권으로 나뉘어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달별로 책이 제공이 될 거고 아마 이름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3월이니까 봄이니까 뭐 봄의 봄, 뭐 봄을 봄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달별로 교재가 따로 이번에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다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거기 안에서 또 핵심 중에 핵심을 이제 수업용 교재로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드릴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참고로 관리 시스템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간단해요. 열심히 한 학생을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주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조교진들을 좀 많이, 클리닉 조교를 많이, 좀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분은 서울대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치대고, 한 분은 고려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조교님들 많이 뽑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현재 지금 시험을 보면 확실히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왜냐면 저희 반에 딱 절반 정도 되는 인원이 지금 사실상 1등급입니다. 네, 절반 정도 되는 인원이 1등급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 평균을 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막상 시험을 보면. 그렇죠? 1등급, 수지 지역에서 1등급이라는 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건데 그 친구들이 절반 인원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제가 어머니들한테 조금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자면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네. 학생들이 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믿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금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챙겨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려 놓을 거예요. 이제 이 교육청 문항 중에서 교육청 문항이라든지 EBS 문항이라든지 그 시험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항들이 있어요. 한 두 문항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로 클리닝 시간에 조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시험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문항 정도를 과연 이해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실험적으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생각보다 좀 시간 소모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성적이 조금 많이 좋지 못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좀 해주려고 합니다. 상대적인 거죠, 사실은. 자, 과제 제출 여부의 현행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겨울방학 때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비어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따로 지금 카톡을 보내서 언제까지 할 거니? 라고 이제 물어는 보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시스템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저희가 3월 달부터 이제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총괄하는 분을 뽑아서, 일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학생 개개인에게 이렇게 비어있는 친구들에게 카톡 또는 문자가 갈 겁니다.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니? 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어떤 밀린 과제에 대한 스케줄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미제출에 대한 페널티. 일요일 5시까지 남아서 미제출 과제를 끝까지 학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는 클리닉 조교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더먼트 시스템 알고 있으시죠? 틀린 문항 따로 제공하는 거 똑같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표 및 클리닉입니다. 정규 수업 시간은 뭐 목요일, 토요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개강하고 6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보통 사실 10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 클리닉은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 10시, 1시, 2시, 5시 이렇게 진행됩니다. 2시, 5시 사이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뭐 10시, 1시에도 뭐 훌륭한 조교님들이 있으니까요. 네, 클리닉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제출 과제 추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5시, 네, 이때 추가 학습할 수 있도록 이때 조교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저 일요일 2시, 5시가 안 돼요. 그러면 10시부터 1시까지 남아서 저희가 이제 교실이 남아 있는 곳에서 조금 더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고1부터 고3까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고2 때부터는 이제 논술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조금씩 제공을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방향으로든 갈 수 있도록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네, 학생 여러분들도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로 웃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